지난주 1차시까지 해서 파이썬을 이제 설치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뭐죠? C 밑에 파이썬을 설치하고 우리 다운로드해서 프로젝트 만들고 하는 새 폴더 만들기, 이 경로 찾기를 잘 못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PC 여기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잘 안 보이는 학생들 있죠? 파일 탐색기가 안 보이는 학생들은 내 PC로 들어가면 되는데 내 PC가 이제 저도 바탕이 없죠? 그러면 여기 검색에다가 내 PC 이렇게 찾으면 돼요. 내 PC 하면 내만 쳐도 나오잖아요. 자,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를 내 PC가 있어요. 내 PC에 C를 찾는 거야. C에서 어디 들어가? C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파이썬을 폴더를 만드는데 파이썬 폴더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하는 학생 있잖아요. 여기 새 폴더를 하셔도 되고요. 그거를 못 찾는 학생은 여기 C에다가 지금 C 밑에 왔죠. 경로를 한번 보세요. 내 PC 다음에 C잖아요. 그러면 내 PC에 파이썬을 만들었잖아요. 요 PC 파이썬을 만드는데 파이썬을 어떻게 폴더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C 다음에 파이썬을 만드는데 새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파이썬을 쓰면 되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폴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파이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있어요. 아니요, 만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파이썬이 있습니다. 저는. 자, 여기 보세요. 파이썬을 여러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새 폴더를 찾거나 아니면 여기 아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죄송합니다. 자, 새 폴더가 안 보이는 학생 오른쪽 버튼 새로 만들기 폴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을 파이썬 이렇게 파이썬 이제 소문자로 쓰셔도 됩니다. 파이썬을 쓰면 되고요. 자, 파이썬 해가지고 다운로드 폴더와 저번에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왜 있냐면 그 전 버전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얘 삭제를 할게요. 전 버전에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쿡 파이썬도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하느냐면 이제 다운로드와 프로젝트 폴더 두 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 지금 3.10.3이라는 파이썬 버전을 여기다가 실행 파일을 다운받고 얘를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 지금 영상만 보시고 설치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번 주부터 과제가 나갈 건데 그 과제가 뭐냐면 파이썬에서 바로 실습한 파일을 저장해서 올리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과제에다가 이제 자세하게 서술을 해 놓을 건데요. 요 파이썬을 깔고 그 파이썬을 실습한 것, 우리 수업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한 내용을 바로 저장을 해서 올리는 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다시 과제가 나갈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나의 이제까지 실습한 내용을 여기다 저장을 할 거거든요. 프로젝트 들어가면 이제 저는 이제 뭐 일미로 하나를 해봤는데 이거 말고 여기다가 이제 파이썬이기 때문에 py로 여기 확장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1, 2, 3, 4, 뭐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과제방에 업로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요거를 잘 잡고 가십시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파일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IDLE를 여기 바탕화면에다 저도 깔아놨잖아요.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요거를 시작 버튼 실행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윈도우 해갖고 R을 누른 다음에 CMD에서 파이썬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는 여기 실행 파일에서 여기 시작 버튼 가면 이 IDL 최근에 추가한 앱이 있잖아요. 최근에 추가한 앱은 말 그대로 가장 최근에 내가 이 IDL이라는 앱을 깐 겁니다. 설치한 거죠. 그래서 있는 건데요. 이제 다음에 새로운 앱을 만약에 이제 추가하거나 설치를 하면 최근에 추가한 앱이 여기 파이썬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찾느냐? 여기 쭉 내리면 여기 파이썬이 있어요. 그죠? 저는 이제 3.789가 다 있는데 새로 여러분이 설치를 했다고 하면 파이썬 3.10 버전일 겁니다. 여기를 또 여기 조그마한 화살표 같은 걸 눌러 보세요. 그러면 IDLE, 뭐 파이썬 3.10, 파이썬 3.10 매뉴얼, 파이썬 3.10 모듈 독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IDLE를 우리가 실행하는 거거든요. 이 IDLE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예요. 그래서 통합된 개발 환경을 얘가 해주는 거죠. 얘를 실행을 하면 우리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속 찾아가려면 시작 버튼 가서 요 파이썬을 쭉 내려가지고 얘를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쭉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예요. 바탕에다가. 아시겠죠? 자, 저는 드래그가 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이 IDLE를 계속 여러분이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까지 이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4장에 있는 데이터와 변수예요. 이거를 하기 전에 앞에 수업을 쭉 들으세요. 수업을 영상을 보시고 개념을 잘 이해한 다음에 왜 우리가 AI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고 이 프로그래밍에서 파이썬으로 왜 우리가 쓰고 있는지를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이제 내가 이거를 파이썬을 이제 왜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막 교양 필수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학과에서 무조건 하라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취직하고 나중에 아니면 취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의 어떤 스펙처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잘 쌓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데이터와 변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거는요. 데이터가 뭔지, 변수가 뭔지, 변수를 어떻게 사용해서 하는지 여기까지 자료형 전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는 법이 있어요. 간단한 규칙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숙지하시고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의 지금 학습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데이터는 누구나 다 아실 건데요. 약간 데이터와 정보 이런 게 왔다 갔다. 이것도 데이터, 정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딱 이번 시간에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뭐 하냐면 이제 그 다음에 변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데이터와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다음에 변수명을 이제 지어야 돼. 이름을 지은 것처럼 변수명을 지어야 되고 그 이름을 막 짓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런 규칙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리고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이번 장에서 이제 데이터란 무엇인가? 데이터.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은데요. 데이터는 어떤 물체나 현상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관찰해서 얻어진 값을 말합니다. 측정하고 관찰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쭉 이런 것들이 데이터인데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이번 주는 그 스포츠 레저학과가 비대면이라서 학교 나오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매일매일 그 시간 데이터, 시계를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벽걸이 시계나 이런 거 등등 해서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저는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관찰해서 얻어진 값이죠. 시계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데이터를 이제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등교를 하거나 그러면 오늘 월요일, 화요일 날씨가 조금 쌀쌀했어요. 근데 이제 날씨 만약에 등교를 한다고 하면 오늘 날씨를 보고 옷을 어떻게 약간 두껍게 입을지 아니면 얇게 입을지 비가 오는지 그럼 우산을 챙겨야 되겠죠. 대기질은 안 좋고 어쨌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는 자유롭죠. 이제 황사 마스크 옛날에 막 그 썼었는데 그런 것이 아닌 대기질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MP3 파일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위치 정보가 이제 여러분 요새는 허용을 하면 만약에 허용을 했다 치면 이제 위치를 여러분이 딱 키면 이제 광주시의 지도가 보이고 내가 어디 호남대학교에 위치해 있구나 이런 모양으로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바일 뱅킹을 하거나 아니면 뭐 페이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요금이 나오고 잔액이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관찰해가지고 나오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관찰해서 얻어진 값이죠. 근데 측정해서 얻어진 값은 뭐가 있을까요? 요새 코로나 증상에 고열이 있는 게 있잖아요. 고열이 나요. 그러면 얼마나 열이 날까? 그래서 체온계가 있죠. 체온계 뭐 이렇게 쭉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그래서 뭐 얘를 있고 아니면 그 약간 요렇게 뾰족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얘는 귀에다 넣는 거. 여기는 그 겨드랑이나 아니면 입속 이런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측정하는 체온계입니다. 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뭐 체온 36.5도라든지 이게 뜨는데요. 이런 거는 관찰해서 뜨는 게 아니 일단 측정을 해야죠. 귀 속에 이제 어느 순간 한 10초 이상 아니면 요새는 되게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막 30초 정도 이제 기다려야 됐었는데 지금 한 10초 정도면 이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겨드랑이나 귀 속이나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이것들을 갖다 대야죠. 이 측정할 수 있는 요것들을 이제 갖다 대서 그 시간이 지나서 얘가 뭐 알람 같은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값을 확인하죠. 그거는 뭐예요? 측정한 값이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측정하는 방법을 따라서 측정을 하는 값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측정하거나 관찰해서 얻어진 값이 바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정보는 무엇이냐? 이 데이터에다가 어떤 가공 처리를 하나 해야 돼요. 특정 데이터를 모으거나 아니면 의미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내가 필요한 거는 여기 모아서 더하고 또 필요 없는 건 빼죠. 아니면 없애거나 아니면 전체를 통합해서 모아놓거나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 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쉽게 관리하는 과정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 날씨 오늘 하나의 날씨 데이터를 얘기를 들어봅시다. 가끔 저녁이나 아니면 어쨌든 뉴스 끝에 보면 기상 정보, 내일의 날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뭐 이렇게 저기 기상캐스터가 이제 나와서 이제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날씨 데이터를 알려주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일의 날씨에는 정보예요. 날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특정 시간의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최저 온도 아니면 최고 온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고. 그다음에 뭐 바람, 습도, 그다음에 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유무, 그다음에 뭐 그 그 해안가 같은 데서는 파도, 파고 뭐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줘. 이 전체를. 이거 뭐예요? 다 의미 있는 것끼리 다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일의 최고 기온, 최고 온도를 다 측정을 하고
뭐 그 어떤 그 슈퍼컴퓨터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내일의 예상을 예보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거. 내일의 날씨 정보를 내일에 관련된 날씨에만 관련된 것들만 모아가지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와 정보를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데이터들 있잖아요. 아까 그런 데이터들은 이런 메모 컴퓨터 상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숫자나 문자 같은 이런 데이터부터 사진이나 음원 이런 복합 데이터들까지 굉장히 데이터들은 다양합니다. 알겠죠? 그 아까 수치라든지 아니면 음원 있잖아요. MP3 같은 것들. 그래서 데이터는 굉장히 정확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정, 삭제, 뭐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겠죠. 가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 저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저장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살고 계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시죠. 뭐 간혹 이제 주택이나 이런 데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 국민처럼 이제 아파트 같은 형태, 주거 형태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없다고 합니다. 뭐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많이 여러분이 사시는데요. 아파트 보면 지금 여기 102호부터 지금 406호까지 있습니다. 406호까지 이렇게 호수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매겨져 있는데 메모리도 여기부터 살펴보면 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받은 데이터, 전송받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이 아파트 전체가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이고 각각의 여기 들어가 있는 세대들 있죠? 뭐 여러분 홍길동 세대, 401호 세대, 402호 세대들 각각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 세대들 각각이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에는 굉장히 많은 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보기 힘든 방들이 있고 그 방마다 각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하나의 데이터라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뭐 숫자, 문자 꼭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2의 자승부터 시작해서 몇 승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안에 들어간 데이터는 하나예요. 그 양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일단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한 그 아파트에 살잖아요.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가 간혹 있죠. 뭐 세를 주거나 아니면 뭐 이게 있지만 어쨌든 한 가족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1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2인 가족, 4인 가족. 저희는 4인 가족이지만 뭐 굉장히 확 대가족이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안에 들어간 데이터 양이 다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의 종류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파트 형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각 그 아파트 하나마다 한 가족이 사는 형태. 그게 각 메모리마다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 이때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하나 종류가 다를 수 있잖아요. 숫자, 문자, 사진, 소리,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또 생성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고 복사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성되고 수정되고 할 수도 있어요. 있던 사람이 없어지는 건 삭제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지금 복사될 수 있다는 말은 여기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분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 큰 나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뭐 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잖아요. 이렇게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걸로 좀 의미가 안 맞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메모리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볼 때는 메모리는 그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강의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의실에 우리가 지금 17206호라는 강의실에 우리가 실습을 하는 강의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 못 나왔지만 이 강의실이 여러분이 지금 47분 반이죠. 47분 반인데 그 지금 화요일 아침 9시 1교시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화요일 1교시에는 47이라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47분 반이라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17106이라는 게 하나의 메모리이고 방이잖아요. 교실이고 학생들이 데이터라고 하면 그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도 맨날 달라질 수 있죠. 오늘 누가 빠졌고 안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1교시는 47분 반이지만 월요일 1교시는 뭐 지금 7분 반이에요. 그 다음에 4교시는 뭐 5분 반. 그래서 계속 그 시간마다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 수정, 복사, 삭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메모리와 데이터의 관계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컴퓨터는 메모리는 아파트 형태구나 이렇게 머리에다가 연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이제 메모리에다가 이제 데이터들을 놓는데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에 여기 주소예요. 아파트 주소잖아요. 몇 통 몇 통. 그러니까 무슨 동, 요새는 무슨 로, 뭐 몇 번지에 요 아파트에 몇 호다 이렇게 주소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주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택배가 오겠어요? 택배가 왔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401호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소가 있는 것처럼 메모리에도 주소를 지어줄 수 있는데 메모리 주소가 있잖아요. 아파트에 동호수가 있듯이 똑같이 메모리도 각 방마다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가 있어가지고 그 주소가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을 바로 뭐냐면 그게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 그래서 메모리 방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하는데요. 아까 그 17206이라는 주소가 있죠. 이 주소가 있으면 이름을 여기가 변수가 지금 17206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숫자로 주면 안 돼요. 아무튼 변수이고 여기 들어가는 변수가 그때그때 달라지죠. 47분 반부터 뭐 5반 반, 7분 반, 뭐 52분 반, 53분 반, 그다음에 47분 반, 1분 반 이렇게 제가 담당하는 건데요. 이렇게 메모리 방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 이름을 바로 변수라고 합니다. 이 변수를 왜 붙여주냐면 아까 아파트 동호수가 만약에 없으면 택배 아저씨가 찾아가기 힘들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뭔가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름, 주소가 있듯이 이런 것도 우편물을 제대로 잘 정확하게 배달하기 위한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변수도 메모리 방마다 똑같이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변수입니다. 이제 변수는 어떻게 저장하고 사용을 하냐면 변수라는 것이 아까 메모리 방 이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저장하고 사용하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A라는 것을 이 방에다 넣고 싶어요. 그냥 A를 넣으면 여기다가 아까 찾아올 수 없잖아요. 여기가 A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my 알파벳이라고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름을 주어서 거기에다가 이 A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등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는은 뭐예요? 는이 뭐냐면 등호 같다라는 의미인데 파이썬에서는 이 는은 절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파이썬에서 같다라는 의미는 요 등에 두 개를 써야 같다라는 의미예요. 같다. 같다. same, 같다. 같다라는 의미고 여기는 여기 방 마이 알파벳이라는 방, 그 방에다가 A를 할당한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저장한다. 요 마이 알파벳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방에다가 A를 여기다가 저장한다, 할당한다, 대입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는은 등호는 할당 연산자, 뭐 대입 연산자 이렇게 말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변수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요. 여기 여기 마이 알파벳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치면 바로 출력이 되는 건데요. 저장된 A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출력이라는 명령어, 우리 프린터기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출력이 되잖아요. 변수 프린트 해가지고 가로 열고 변수명을 넣어주면 그게 바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마이 알파벳에 A를 넣었죠. A를 넣었어요. 그래서 마이 알파벳에는 지금 A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마이 알파벳이라는 변수를 내가 출력해라 라고 하면 마이 알파벳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